이해훈은 왜 이재명의 위장통합소 먹잇감이 됐을까? 여러 명이 있었을 텐데, 자, 이해훈이 왜 간택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1심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선고도 있고 또 연초 들어서 내일부터 당장 2차 계엄몰이 들어가려고 하죠. 2차 그 내란몰이. 2차 내란몰이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뭐 하나 전환점을 만들어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우파 사람 중에 한 명을 좀 전향을 시켜야 되겠다. 이 자리 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을 아마 놓고 저울질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장관자를 하나 주면은 덜컥 물 거야. 누가 물까? 그것을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아마 놓고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말을 바꿔 타본 사람들, 당적을 많이 옮겨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집중 대상이 됐을 겁니다. 검토 대상이. 실제로 이해원 말고 그쪽으로 넘어간 좌파 정권에 부역하러 넘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저기 말을 많이 갈아탄 사람들, 당적만 바꾼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해원은 이 삼선은 서초에서 아주 편한 지역에서 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여러 선거에서는 사전 사퇴를 합니다. 본인은 권력욕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그 전에 그 시아버지 울산 김태호 이 선거할 때 맨날 가서 뭐 그 도와주고 막 해서 나중에는 김태호가 거기 지역구 물려주려고도 했었죠.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이게 그 뭔가 욕심은 있는데 잘 안 되니까는, 그리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말을 많이 갈아탔다. 그리고 권력욕이 강하다. 여기 딱 맞아떨어져서 이해원이 먹잇감이 된 것 아닌가. 그 내용을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이해창, 박근혜, 유승민, 윤석열, 김문수, 대선 캠프 5번 올라탄 이해훈.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는 박근혜, 윤석열 캠프에서는 결국 성공을 했네요. 성공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중용이 안 됐습니다. 본인의 자질이나 인품, 능력이 모자라서 중용 안 됐겠죠. 뭐 그것밖에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캠프에 있는데. 그런데 무슨 뭐 그 이재명 쪽에서 이 지명을 하면서 무슨 뭐 경제 정책이나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연구원만 했지, KDI. 그러니까는 보수 정권의 캠프에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뭐 장관 자리 하나 올라가지 못했던 인물이죠. 워낙 그 이해원에 대해서는 보수 우파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기사 내용은 저 사진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사진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해원 저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 이해원의 과거 정치 이력이 계속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5곳에 이르는 보수진영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해원이 이재명 내각으로 자진 투항했다. 그리고 이해원이 거쳐간 지역구도 3곳이다. 물론 당선된 건 서초에서만 다 당선됐습니다. 처음에 이해찬 캠프에서 정책특보로 대선 도왔지만 그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연결시켰겠죠. 정책특보로 대선을 도왔지만
그때 실패했죠.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죠. 그 다음에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았는데 MB가 이기는 바람에 그때는 캠프에 못 갔죠. MB가 당선됐죠. 그러다가 박근혜 캠프에 가서 대선 캠프에 가서 그때는 그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아무런 그다음에 중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능력 문제죠. 그러다가 박근혜 캠프에 있었는데 나중에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당을 만드니까는 그쪽 캠프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른정당 대표까지 됐죠. 그런데 바른정당 대표하다가 제가 어제 소개드렸다시피 금품소수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검찰에서 불기소 됐지만은 논란이 있어서 그 당 대표직에서도 내려왔죠. 그리고 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 이런 중책을 맡았는데 그 다음에 이 윤석열 대선 캠프로 또 갔습니다. 거기서 국가미래전략특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 그전에 유승민 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윤석열 캠프로 왔느냐고 하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혜훈이 유승민 전 의원과의 인연이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이라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게 됐다. 단번에 유승민하고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친윤으로 분류됐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는 이제 장관이라도 하나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장관직을 맡지 못했다. 능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등판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김문수 캠프에서 지난 6월 대선에서는 김문수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그때 이효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김문수, 이재명 양쪽이 대치를 했죠. 그때 이재명을 겨냥해서 우리가 거짓으로 점철된 후보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달 만에 이재명에게 간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훈뿐이 아니죠. 몇 사람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갔죠. 그런데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 뭐냐? 뉴데일리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 이재명이 모셔간 보수 인사들 공통점은 철새다, 철새. 소위 말하는 영입, 월담이죠. 월담 5인방 모두 정당 갈아타기 이력이 아주 화려하더라. 아주 화려하다. 이해훈 당정만 5번 바꿔 갈아탔다. 김성식은 4번 갈아탔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또 간 김성식 4번 갈아탔다. 권오올, 허나, 김용남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모두 탈당 이력이 있다. 이재명이 노린 인사들은 대부분 다 바른미래당, 개혁신당 출신이다. 정통 국민의힘 보수우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회주의자들, 철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정치권에서는 정치권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말이 많이 있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바로 그겁니다. 공통점이 다 저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거 정당 아니라 무슨 회사 아니냐. 좀 이따가 좋은 자리, 좋은 대우 해주는데 있으면 그냥 막 가고,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이 같이하고 공동 목표로 정치적 철학이 같고, 그래서 정권 창출을 해서 우파 정당이 있으면은 우파의 가치를 지켜서 우파가 정권을 창출을 해서 국가 발전을 시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정당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 하나 준다고 그러면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전에 했던 말들 전부 다 시건해버리고 넘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탄핵이나 대선 국면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철새 전력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대선 과정부터 영입했다는 보수 인사는 전부 다 기존에
당적을 바꾼 적이 있는 갈아타기 경력자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탈당을 감행한 인물들이다. 이해훈 2004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총선에 당선된 후 2016년 새누리당을 탈당. 그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찬성을 하면서 갔죠. 본인은 원래 친박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 소초에서 좋은 그 국회의원은 다 해먹고, 죄송합니다, 해먹고라는 속된 표현을 썼어. 자, 이해훈이 당명 변경이 아닌 정당을 갈아탄 1억만 6개다. 당명 변경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뭐 한나라당으로 했다가 새누리당으로 바뀐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탈당하고 다른 데로 간 게 벌써 6번째라는 겁니다. 새누리당 있다가 유승민을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그때 바른정당이 뭐 또 다른 데하고 뭐 합당했죠. 안철수 이쪽하고 합당했던가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또 손학규 쪽에 했었던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가는 이런 프로 철새죠. 프로 철새. 김성식도 마찬가지고, 김성식은 뭐 여기도 엄청 옮겨 다녔습니다. 권오을 의원, 국가보안부 장관,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서만 2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해서 유승민 쪽에 합류해서 최고위원을 지냈다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게 맞네요. 바른미래당이란 게 유승민 계열하고 이 안철수 계열이 합친 겁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또 있다가, 또 총선 앞두고 탈당을 했다가,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했다가, 다시 이번엔 이재명을 지지선언 했다가, 그러다가 한 자리. 그런데 공통점이 이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뭐 그거 이제 그 통합 차원에서 데려가는 것이지. 그러고 그래서 제가 위장 통합 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위장 통합입니다. 통합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데려가고, 가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혜원이 가서 바로 제명을 했는데, 그건 전 아주 단칼에 그렇게 잘라줘야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 일부 우파 안에서 뭐 옹졸하다느니 하는 거는 정말 이 앞뒤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표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혜원을 왜 데리고 갔는지, 이재명이 왜 데리고 갔는지, 이혜원은 왜 갔는지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이게, 아니 이재명 쪽에 사람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맡은 사람이 없습니까? 세고 셌습니다. 이재명 그 2번 대선하면서 뭐 정책자문단 여기 보면은 뭐 경제 관료 지낸 사람들, 경제학자들 수두룩합니다. 거기다가 폴리패스들 지금 줄 서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이혜원에게 장관 자리를 줬게 했습니까? 이혜원이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보수 정권에서 벌써 장관도 하고 했죠. 결국은 노림수가 다 있어가지고 참여를 시켜서, 눈물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봐라, 이거 봐, 이 사람들 다 참여하잖아.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전부 내란 세력이야.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거고, 이혜원은 그거 해주면서 자리 하나 받아서 대대손손이 장관 지냈다. 우리 엄마 장관 지냈어. 우리 뭐 할머니 장관 지냈어.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중재인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뉴델리에 이재명 정부가 자기가 있던 정당에서도 물을 흐르던 철새들을 데려가서 예산과 국가보훈, 국민통합을 맡겼다는 것이 코미디다. 민주당 가서 막 물 흐르던 사람들도 다시 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위장통합쇼,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혜원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